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스트 DA 이상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연입니다. 예, 저는 디벨로퍼 릴레이션즈 엔지니어인 오승환이라고 합니다. 와. 어쨌건 저희가 이제 2019.3이나 그동안 이제 유니티 로드맵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유니티 라이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웨비나는 이제 웨비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주제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버전업 되면서 좀 변경되거나 이런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조금 깊이 있게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면은 일단 지현님이 먼저 2019.3에 대한 오버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예, 일단 그러면 영상 먼저 한번 보실게요. 네, 영상 보셨고요. 영상 보신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최근에 기능 개발들, 기능 추가들 되게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뤄야 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솔직히 2019.3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 소위 먹힐 만한 그렇게 한국 시장에서 니즈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아티스트들 위한 툴, 뭐 프로그래머들 위한 툴, 에디터 개선, 그리고 뭐 플랫폼 추가, 뭐 그래픽스, 뭐 다 되게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입니다. 엄마, 폰트가 들어갔네. 네. UI 딱 2019.3 버전을 여시면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UI일 거예요. UI에서 보시면 좀 모던 스타일로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시각적인 피드백 개선 뭐 그런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보시면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시흥성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고해상도에 대응한 거예요. 보시면 아이콘도 좀 고해상도로 바뀌었고, 아이콘이 기존보다는 좀 쉐이프가 강화된, 그리고 더 아이콘화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가 좋냐면 4K, 8K 요즘 다들 모니터 그런 거 쓰시잖아요. 그쵸? 그런 고해상도 모니터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유닛을 4K 모니터에 갖다 놓으면 글자가 되게 작아져요. 작아져서 보통은
이제 윈도우즈 세팅에서 뭐 UI 스케일을 뭐 200배, 400배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이미지가 깨지고 뭐 UI가 조금 되게 못생겨지고 그랬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4K, 8K 그런 다 모니터에 깨끗하게 나오도록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를 개선을 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니티의 기능들을 이 유니티 엔진 코어에 들어간 거 말고 더 추가적으로 계속 배포하는 기능들을 패키지 형태로 관리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기능들은 다 이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 하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만 그동안 패키지화 됐었는데 이제는 개발팀에서 직접 개발하는 기능도 패키지화해서 패키지 매니저의 깃을 통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셋스토어에 있는 에셋들도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 매니저 내용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셋 인풋 파이프라인이 두 번째 버전이 됐습니다. 이 에셋 인풋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리소스를 개발하고 에셋 폴더에 갖다 놓잖아요. 에셋으로 갖다 놓잖아요. 근데 갖다 놓을 때마다 뭐 FBX든 텍스처든 웨이브 파일든 그런 것들 다 놓을 때마다 유니티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포맷으로 컨버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간단한 파일, 작은 파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용량이 큰 파일들, 예를 들어서 뭐 FBX라든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텍스처도 되게 큰 사이즈의 텍스처라든가 그런 것들 놓을 때마다 이런 변환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또 문제는 플랫폼을 스위치할 때가 또 문제예요. 안드로이드 개발하다가 뭐 아이폰으로 타깃을 전환하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에셋들을 안드로이드에 맞춰져 있던 걸 아이폰으로 iOS 환경으로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오래 걸리죠. 되게 오래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스위치 플랫폼하고 뭐 담배 피러 가든가 아니면 식사하러 가든가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버전 2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뜯어 고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19.3 버전으로 기존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맨 먼저 창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걸 2019.3이니까 버전 2로 바꿀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냥 거기서 예스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에디터 창에서 그 플레이어 옵션에서 이 버전 2로 할 건지 아닐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체크를 해주시던가. 그렇죠. 스위칭하고 퇴근하고 그랬었죠.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개발자분들에겐 더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대신 마우스 안 흔들어도 되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성능이 2배 이상 빨라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기능을 개발 중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온디맨드, 백그라운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온디맨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에셋을 그냥 가져왔다가 필요할 때 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포그라운드로 이 다이얼로그가 뜨는 게 아니고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변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김님 질문 주신 그 질문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질문들을 받고는 있고 저희가 이 세션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답변을 못 드려요. 대신 저희가 질문을 받아놓은 걸 나중에 한꺼번에 QA 시간 때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플레이 모드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라고 한다면 보통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플레이 버튼 들어가서 게임을 테스트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때 뭐 유니티의 고질적인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레이 모드 들어갈 때 사실 씬도 리로드하고 도메인도 리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작업하기에는 같은 씬이지만 사실 유니티 내부상으로는 에디터용 씬 그리고 플레이 모드 런타임용 씬 그렇게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씬을 내렸다가 올렸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돼서 도메인도 리로드 안 하고 씬도 리로드 안 하고 그냥 플레이 모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이거는 시험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버전 아니고 시험 버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 한번 써보시면은 되게 괜찮을 텐데 사실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함수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실 거고요.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스태틱 변수 같은 거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스태틱 변수 했을 때 플레이 모드 들어갔을 때 빠져나와도 이게 사실 도메인이 내렸다 올라갔다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C# 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태틱 변수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를 썼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되게 괜찮은 기능이고 다만 좀 주의할 점,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거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가 계속 이 새로운 버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얘기지만 새로운 버전을 올리고 테스트하실 때마다 꼭 기존 건 백업 해두시고, 물론 다들 SVN이나 Git 같은 버전 컨트롤 쓰실 테니까 그런 기능 꼭 쓰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 좀 줄일게요. 괜찮은데. 야, 슬라이드가 많이 좀 슬라이드 글자가 막 가려져. 오케이. 예,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어드레서블입니다. 어드레서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에셋 번들의 대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에셋 번들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에셋 번들 대체제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에셋 번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개발할 때는 에셋 번들이나 리소스 폴도 안 쓰고 그냥 직접 레퍼런스, 그러니까 인스펙터에 바로 프리팹이나 그런 걸 끌어다 놓는 직접 참조를 통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개발 기간이 진행되면은 뭐 씬의 볼륨도 커지고 프로젝트 볼륨도 커지고 슬슬 에셋 번들도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은 리소스 폴더들로 에셋들을 많이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업로드, 리소스.로드 뭐 그런 식으로 통해서 사용을 하다가 출시가 임박하게 되면 그때 완전히 에셋 번들로 시스템을 바꾸죠. 그런 식으로 크게 세 단계로 이 에셋 관리가 기존에 나눠졌었는데,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직접 레퍼런스에서 리소스 폴더로 바꾸고 리소스 폴더에서 에셋 번들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코딩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은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어드레서블은 이거를 그냥 일원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레퍼런스를 하든 리소스 뭐 에셋 번들을 사용하든 그냥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과정도 되게 단축되고 에셋 관리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처럼 유니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 기존의 유니티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유니티를 통해서 만약에 유니티를 실행하면 유니티가 바로 뜹니다. 하지만 많은 앱 개발사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게 뭐냐면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그러니까 앱이 메인이고 유니티는 서버가 되는 그런 기능들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앱이다. 그럼 쇼핑몰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이걸 AR 보기를 통해서 누르면은 요 유니티가 뜨면서 그 위에 AR 뭐 컵이라든가 티셔츠 그런 게 뜨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앱하고 AR 모드하고 왔다 갔다 스위칭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AR 앱뿐만이 아니고 게임 같은 경우도 뭐 메신저에 들어가는 앱, 메신저에서 뭐 게임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입니다.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뮬레이터지 에뮬레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하고 에뮬레이터하고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진짜 로우 레벨 단위로 완전히 그 타겟 시스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 환경을 구성하는 걸 에뮬레이터라고 하고, 보통 뭐 녹스라든가 그런 걸 에뮬레이터라고 하죠. 근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겉보기 아니면 좀 그 같이 환경을 만들어 놓는 레벨이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럴싸한 환경을 구성해 놓은 걸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 거는 에뮬레이터가 아니고 시뮬레이터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좀 뭐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특히 UI 구성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노티 디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품도 보면은 저런 식으로 좀 가운데가 파여 있는데 어떤 폰 같은 경우는 저 노치가 가운데 파여 있고 어떤 데는 우측에 있고 그런 식으로 기기마다 다 달라요. 저 노치가 있는 기기도 없고 노치가 없는 기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UI 개발하고 테스트하려면 만들고 이 폰에도 빌려하고 저 폰에도 띄우고 저 폰에도 띄우고 다 폰을 직접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그냥 에디터 안에서 그냥 이런 탈모 일정이라고 하죠. 저도 농담으로 이런 탈모 디자인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뜻하지 않게 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마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 노치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저 노치 디자인 때문에 빌드를 올리고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에디터 안에서 쉽게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NGUI하고 그 충돌나는 거는 지금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GUI랑 충돌나는 게 근데 NGUI 같은 경우는 저희 유니티 내장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UGUI거든요. 근데 NGUI 같은 경우는 별도의 NGUI용 카메라도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랑 좀 궁합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능적인 측면으로는 역시 UGUI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모바일 얘기를 하다 보면 최적화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아요. 2019.3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세션 쫙 보시면은 되게 짱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최적화하는 게 PC보다 좀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발열과 스로틀링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PC 같은 경우는 최적화한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60프레임 나올 수 있도록 이런저런 갖가지 기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PC에서는 최적화의 그 미덕 같은 거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발열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PC 같은 경우는 쿨러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CPU나 GPU가 열을 발생하면 즉시 쿨러가 그걸 시켜줍니다. 하지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물리적인 쿨러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연산을 하고 나면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에 빠지는데 이 스로틀링이 뭐냐면 기기가 자기 온도를 올라가면은 기기가 손상되기 때문에 스스로 클럭을 낮추고 이 저전력 모드로 빠져고 뭐 그런 동작을 하는 거를 스로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기기면 최신 기기일수록 성능이 그만큼 높고 그만큼 스로틀링 빠지는 게 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가 2019.3에 추가된 게 온디맨드 렌더링이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스로틀링을 제어하기 위해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게임 모드에서는 이 40으로 걸고 뭐 메뉴에서는 30으로 걸고 20으로 걸고 그런 식으로 타겟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최대 성능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체적인 그 프레임 갱신율을 줄여줘가지고 CPU든 GPU든 실시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온디맨드 렌더링도 마찬가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잘생겼어요? 고마워요. 온디맨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렌더링 빈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타겟 프레임 레이트와 차이점 뭐냐면 타겟 프레임 레이트는 업데이트 렌더링 다 포함해서 이 한 프레임 통째로 제어합니다. 하지만 온디맨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와 렌더링을 따로 해요. 그래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는 그냥 60으로 두고 온디맨드 렌더링은 뭐 그의 빈도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30프레임로만 렌더링하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와 렌더링을 이렇게 빈도를 분리해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게임 중에 뭐 물리 연산이 많이 들어간다, 물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동한다, 아니면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업데이트를 막 10프레임, 20프레임 그렇게 돌리면 되게 로직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온디맨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대로 돌리고 렌더링대로 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발열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좋냐면 대표적으로 메뉴 화면 같은 게 좋을 거고 뭐 로비 화면, 대기 화면
브랜드도 쓸만할 거고, 아니면은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들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대부분이잖아요. 유저가 인터랙션 하는 거 얼마 안 되고 오토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오토 플레이 때는 이 렌더링의 빈도를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발열, 배터리 소모 그런 걸 많이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온디맨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퍼포먼스하고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 게임 플레이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댑티브하게 대응형으로 적응형으로 퍼포먼스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CPU, GPU, 발열 그런 정보를 프로그램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댑티브 퍼포먼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존 같은 경우는 인게임에서는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40으로 걸고 메뉴에서는 20으로 걸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머리에서 시나리오를 짜면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쓰게 되면은 CPU에서 주는 정보, GPU에서 주는 정보,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에서 주는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이게 CPU가 로드구나, GPU가 로드구나, 그럼 CPU의 전력을 줄이고 GPU 로드의 전력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적응형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서 퍼포먼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진짜 그 퍼포먼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더 적게 들고, 그리고 스로틀링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진행한 웨비나 세션이 있습니다. 이 웨비나 세션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신 것처럼 왼쪽에 보신 내용은 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안 쓴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어댑티브 퍼포먼스를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 봐도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화면은 지금 스로틀링이 완전 빠진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스로틀링이 안 빠진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AR 파운데이션입니다.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AR을 개발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라고,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AR 킷도 마찬가지고 AR 코어도 마찬가지고 다 자체 AR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AR 솔루션을 직접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유니티가 멀티 플랫폼 엔진이긴 하지만 이 기기 AR에 대응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코딩을 2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플랫폼 4개를 한다 그러면 4번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AR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AR 킷, AR 코어, 홀로렌즈, 매직립 이걸 랩핑해서 한 단계 더 감싸서 이 하나의 API로 이 여러 가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디바이스 트래킹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능들을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 페이셜 인식이라든가, 페이셜 인식 같은 경우는 최신 AR 코어에서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에서 이 페이셜 인식할 수가 있고, 아닌 기기들에서는 이게 제공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플래그 체크 같은 걸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XR 인터랙션 툴킷이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XR 인터랙션 툴킷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기존의 에셋 중에 그 VR 툴킷이라는 게 있어요. 그 VR 툴킷 같은 거를 유니티에서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VR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VR의 인터랙션인데, AR 인터랙션도 다 손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홀로렌즈는 요 손을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툴킷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텔레포트라든가 오브젝트 짚는 거라든가, 아니면 오브젝트를 이렇게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이렇게 딱 끌어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UI 인터랙션이라든가 그런 VR 환경에서 필요한 인터랙션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줄여서 저희가 URP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마 LWRP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LWRP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LWRP가 2019.3에서는 URP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LWRP라고 얘기를 하든 URP라고 얘기를 하든 다 똑같은 거고요. 2019.3 버전부터는 이게 URP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고 개선도 많이 됐고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버전 3로 새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URP를 통해서 이 URP 렌더링을 모바일 디바이스뿐만이 아니고 뭐 2D, 3D, 뭐 VR, AR 되게 다양한 그 플랫폼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W에서 URP로 이름을 바꾼 것도 사실 이런 이유예요. LW라고 하니까 라이트웨이트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URP는 그럼 그냥 저성능 디바이스에서만 되게 안 좋은 퀄리티의 그런 개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좀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유니버셜로 이름을 바꾸면서 유니버셜 말 그대로 범용적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 URP를 유니티의 기본 파이프라인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UR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모를 제공해 드린 게 있어요. 우측에 이 스크린샷을 보시는 게 보트어택이라는 이름의 데모인데 말 그대로 보트 레이싱하는 그런 데모예요. 그걸 아래 적힌 주소로 가면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거 역시 모바일로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폰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고요. 사운드를 좀 줄일게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직접 받아서 빌드를 해보실 수 있고 직접 폰에 띄우실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모바일 치고는 꽤 괜찮은 퀄리티예요. 모바일 치고는 꽤 괜찮은 퀄리티고 뭐 성능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이게 옵션을 좀 많이 때려놓다 보니까 솔직히 60프레임까지는 아닌데 한 30프레임, 40프레임 이상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물표현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이따 데모를 통해서 여기 사용된 쉐이더라든가 뭐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작성한 쉐이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직접 파이프라인도 뜯어 고치고 쉐이더를 HLSL로 직접 코딩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이따 데모로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괜찮으니까 한번 다들 받아서 한번 모바일로도 빌드 해보시고 그러면은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에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건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한 페이지 넣었고요. 이런 URP를 통해서 아까 이 URP의 U가 유니버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범용적인 플랫폼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HMI 개발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HMI라고 하는 거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차량에 들어가는 뭐 태블릿이라든가 그런 기기들을 보통 HM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옛날 건 모르겠는데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로 해가지고 이런 이 차량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 그냥 운행 정보뿐만 아니고 뭐 음악 재생도 하고 뭐 TV도 보고 물론 주행할 때 TV 보면 안 되겠지만 뭐 유튜브 틀고 되게 다양한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포메이션도 들어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줄여서 인포테인먼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소리 성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 우리 회사 직원 같아. 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서 뭐 좌측에는 운행 정보, 우측에는 조수석에 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엔터테인먼트 정보 그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그냥 양만 파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좌측에 보시는 게 실제 차량의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바이톤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전기 차량인데 여기 유니티가 URP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즉슨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차량에도 얼마든지 탑재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랜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런 활로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유니티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입니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비주얼 이펙트인데 이걸 노드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CPU로 연산을 했는데 이제는 이 파티클 하나 입자 하나의 연산을 GPU로 처리합니다. 컴퓨터 제어를 이용해서 GPU를 처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뭐 파티클 뭐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니고 뭐 많이 10만, 뭐 100만 단위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되게 더 화려한 이펙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그래프 기반을 만들기 때문에 꼭 프로그래머 아니더라도 아티스트분들이 얼마든지 이런 로직을 설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후딘이라든가 그런 서드파티 툴들과도 얼마든지 뭐 포인트 캐시라든가 뭐 SDF를 통해서 이 연동을 해서 궁합이 잘 맞고요. 그리고 2019.3에는 URP를 지원합니다. 기존엔 이 쉐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는 HDRP에서만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9.3 버전부터는 URP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 말인즉슨 모바일에서도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URP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미지가 아니고 좀 밀도를 높여볼까요? 밀도를 높이고 그리고 색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공개됐나요? 이거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샘플이라는 데모가 있어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그냥 URP로 포팅을 한 거예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배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패키지 매니저에서 유니버설 RP를 다운받고 그리고 그냥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다운받으면 끝이에요. 되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와우, 짱이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도 비주얼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게임에서 이걸 떡칠하거나 표현이 좀 저급한데 아무튼 인게임에서 마구잡이로 성능을 고려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되게 중요한 뭐 예를 들어 필살기라든가 아니면 컷이라든가 그런데 중간 사용해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휴대폰을 많이 안 괴롭히는 게 보시면 지금 60프레임을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놔둬도 보시면 60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티클 연산을 GPU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성능을 많이 소모하진 않아요. 이제 모바일에서 저런 게 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URP를 얘기하면 항상 또 같이 얘기하는 게 HD 랜더 파이프라인입니다. 줄여서 HDR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진짜로 실사 수준의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특히 애니메이션 분야라든가 아니면 커머셜 분야 아니면은 뭐 좀 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인테리어용으로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당연히 게임에서도 이거를 모바일 게임용으로는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똑같은 게임 리소스를 가지고 컷신 같은 거 만들어낼 때 그 커머셜 영상을 만들어낼 때 광고용 모델링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게임의 리소스를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 HDRP를 사용하시면 게임 회사에서도 이걸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죠. 그리고 2019.3 버전 들어가면서 이제 베리파이드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프리뷰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버전이었다면 2019.3 버전부터는 정식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RP에 대한 내용은 이따 데모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윤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도 이 HDRP에서 돌아가는 건데, 이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도 이따 저희 엔지니어 분이 데모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CG, 그러니까 오프라인 렌더링에서만 쓰던 그런 기법이었는데, 이제는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픽카드에서 이런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실시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실시간 렌더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사실적인 광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반사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스크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제 페이크로 처리했었는데, 이 RTX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반사를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사실적인 반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림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되게 사실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HDRP 같은 경우 2019.3 버전부터 VR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HDRP에서 보던 이 고품질 그래픽을 이제 VR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모바일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통 VR라고 한다면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VR도 있고, 아니면 또 이게 엔드 유저에게 배포한용으로 적합하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의 엔드 유저 같은 경우는 되게 물론 좋은 컴을 가지고 있는 유저도 많지만 되게 똥컴을 가지고 있는 유저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HDRP라는 플랫폼 자체가,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예를 들어서 뭐 960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 VR로 돌리면 저런 식으로 잘 안 나올 거고요. 다만 이 개발자가 이 디바이스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조건, 예를 들어서 뭐 VR 카페라든가 아니면 PC방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체험존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디바이스 환경을 적어도 1080T는 다 갖추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라면 이 HDRP로 VR 게임이라든가 VR 솔루션, VR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HDRP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픽적인 제어 요소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니티는 옵션들을 다 꺼놓고 네가 알아서 켜서 때깔 좋게 만들어봐 라는 스탠스였다면, HDRP는 야 이만큼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옵션들 조절하면서 알아서 해봐 라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옵션들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그래서 이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을 통해서 성능들을 충분히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플랫폼에 해당하는 게임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D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질 수도 있을 텐데 2D는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2D 개발 툴입니다. 이게 유니티가 진짜 좋아요. 2D 개발은 유니티 4.6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티 4.6이 되면서 2D 개발들이 되게 편하게 됐고요. 2D 개발을 위한 되게 많은 기능들이 4.6부터 추가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거의 뭐 2D 개발을 뭐 유니티를 따라올 수가 없죠.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그리고 단언컨대 감히 말씀드리건데 2019.3에서 한 단계 더 유니티가 찢어놨습니다. 네. 야 장난 아니에요. 찢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찢었어. 보여드리면은 영상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서 영상을 쭉 보셨는데
탈맥 같은 경우, 탈맥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에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탈맥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리드 형태만 제공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헥사고날랑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쿼터뷰 형식의 게임을 만들기 위한 타일도 기존에는 안 됐었던 건 아닌데 되게 막 페이크로 처리해야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런 형태의 타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맞아요. 스파인 같은 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탈맵 같은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앵그리버드라든가 그런 물리 기반의 게임들 같은 경우는 탈맵으로 배경을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2D 스프라이트 쉐이프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프라이트 하나를 되게 자유자재로 프리폼으로 변환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베지어 곡선의 그 스프라인 기반의 2D 이 맵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도 이따 데모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컵헤드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이 게임은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게임이 사실 두 가지로 유명하거든요. 하나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하고요. 저는 뭐 1단계도 이거 깨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되게 프레임이 부드러워요. 이건 그래픽으로도 되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던 게임인데 옛날에,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되게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렌더링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되게 보면 막 손을 직접 그린 듯한 그런 효과를 내고 있죠. 움직임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다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그린 거거든요. 이걸 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 뭐 플립북 애니메이션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팀 가서 깔아보시면은 20기가가 필요해요. 이게 다 스프라이트 그 스프라이트 용량이거든요. 이게 뭐 PC니까 20기가가 가능하지 사실 모바일에서 20기가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모바일 게임들은 이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을 이용합니다.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파인이라든가 라이브 2D 같은 솔루션이 유니티의 기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니티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능 역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동안은 좀 시험 버전인데 지금은 이제 베리파이드로, 그러니까 정식 버전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뭐 스파인이라든가 그런 툴들 물론 다 좋은 툴인데 문제가 뭐냐면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성능적인 이슈가 있어요. 하나의 서드파티 툴을 통해서 변환해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유니티랑 좀 궁합이라든가 뭐 성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유니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툴을 이용을 하시면은 유니티 안에서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 성능적인 측면도 좀 많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PSD 임포터라고 해서 기존에 PSD가 임포트가 안 됐던 건 아닌데 이제는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2D 픽셀 퍼펙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PSB가 그냥 다 통합됐어요. 이젠 분리를 안 해요. 그래서 2D 픽셀 퍼펙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레트로 게임 같은 경우 일부러 이미지를 작게 만든 다음에 뭐 포인트 필터를 키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이 움직이다 보면 좀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D에도 라이팅이랑 그림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짱이에요. 이 부분을 이따가 데모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컨더리 텍스처를 여기서 아까 보셨던 예시 같은 경우는 노멀 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한 장에 그 여러 가지 세컨더리 텍스처를 뭐 마스크 텍스처라든가 노멀 맵이라든가 아니면 커스텀하게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스와핑도 다 되고요. 스프라이트 스와핑도 다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과 쉐이더 그래프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RP 안에서 2D 렌더를 따로 추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2D에다가 지금 열심히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데모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따 소개시켜드릴 데모는 로스트 크립트라는 그런 데모입니다. 저희가 SS 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소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샘플 프로젝트 로스트크립트를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2D 기능들을 이용해서 유니티에서 멋진 비주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데모에서 사용되는 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PSD 임포터를 이용하면 각 신체 파츠별 개별 이미지 파일을 분리하지 않고도 프로젝트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죠.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아티스트는 포토샵에서 파일과 레이어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모든 신체 파츠가 분리되고 나면 2D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고 스프라이트에 매핑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스프라이트가 2D 라이팅에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스프라이트 머티리얼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텍스처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캐릭터의 노멀 맵도 가져올 수 있죠. 2D 애니메이션 캐릭터, 일반 스프라이트, 타일맵 등등의 스프라이트에 노멀 맵이나 마스크 맵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2D 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에 동적 라이팅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의 분위기, 시간 변화에 따른 밝기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선 스프라이트 라이트, 프리폼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글로벌 라이트 등등 다양한 형태의 라이트가 존재합니다. 또한 2D 스프라이트 쉐이프 기능을 통해서 스플레인으로 지형을 쉽게 편집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쉐이더 그래프는 2D와도 호환됩니다. 물 반사 효과나 나무의 흔들리는 모션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죠. SS토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테스트해보세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제작 방법과 사용된 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따 데모로 자세하게 한 30분 정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019.3 버전으로 다츠 샘플 프로젝트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츠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 중심의 설계해가지고 ECS 잡 시스템 그리고 버스트 컴파일러 그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고요. 이건 영상으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is day forth, you put your faith in me. Expecto Patronum! Expecto 네, 선곡 센스 좋죠. 이거 음악 제가 넣은 거예요. 당연히 무료 EDM이고요. 이 행사가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오버뷰 세션 끝났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상훈 에반젤리스트님과 오승원 엔지니어분이 HDRP랑 RTX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